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참 매일 꼬박꼬박 라이브를 해야 합니다만은 참 어렵네요. 그죠?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특히나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그 병원에 뭐 엄청난 병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거 체크업을 검진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이 잡혀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라이브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녹화로라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그죠? 자,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은 그죠? 별거 없었죠, 그죠? 금요일로 미국 시장이 그다지 산뜻하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개장 초부터 하락세로 출발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아침에는 마이너스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조금씩 하락폭을 줄였고, 플러스로 돌아서는 더 됐습니다만, 결국은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그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끝냈죠. 오늘 외국인들 역시 여전히 현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여전히 매도를 내놓고 있고요. 오늘은 꾸준하게 개인들은 샀습니다만은 기관들도 매수 대열에 동참하긴 했으나 물량은 그다지 많지 못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다지 큰 드라마틱한 움직임 없이 재미없게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자금을 넣어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하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그다지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늘은 달러의 원화 환율도 나름대로 큰 폭에 올랐다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달러의 원화 환율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에 자극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구나 전쟁도 전쟁이고 이머징 마켓이 아무래도 불안스럽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소간 좀 불확실성에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차트를 믿는 저희들은, 그죠? 차트를 믿는 저희들은 지금이 4번 파동이야. 조정 파동이야. 그러니까 조정 파동은 원래 재미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간에 시장은 최근 들어서 정말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채로 재미없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보다 주식시장 역사가 깊은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대개 소위 트렌딩 마켓과 트레이딩 마켓, 트렌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마켓, 트레이딩, 추세가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마켓의 비율을 구한다면 트렌딩 마켓, 뭔가 추세를 가지고 우상창창 올라가거나 우상창창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뚜렷한 트렌딩 마켓은 전체의 한 20%도 채 안 되고요. 나머지 80%는 어떤 시장입니까? 재미없는 오락가락 하는 그런 보합세의 시장이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실증 연구로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로도 항상 시장은 와장창창 오르거나 와장창창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와장창창 움직이는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고 그야말로 오늘처럼, 지난주 금요일처럼, 그저께처럼 올라봤자 몇십 포인트, 떨어져봤자 십몇 포인트, 이런 지루한 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은 재미없다는 이야기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승 것들 보다시피 영 신통치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다지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다져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죠?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게 왜 나오죠? 삼성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 좀 이따 하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구름에 걸려가지고 저항을 받고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여기에 후행수배는 후행수배대로, 그죠? 계속 캔들에 걸려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죠. 그러니까 내내 강조합니다만은 다른 지표들 중에서 기술적 일목균형표에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라 그런다면 뭘 선택하겠노라고요? 그렇지. 후행 스팬을 선택하겠노라. 라는 것에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후행 스팬이 캔들하고 걸렸으니까 별 볼이 없지 않냐. 주식, 현물도, 그죠. 코스피 지수도 별 볼이 없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후행 스팬도 후행 스팬입니다만 코스닥은 뭐가 갈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그렇죠. 구름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죠. 이 구름이 얇으니까, 더구나 구름이 다 왔으니까 조금만 가면은 한 발짝만 나가면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양지로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구름이 바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상승을 막고 있죠. 그죠? 뭐,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후행 스팬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낙관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항상 모든 것이 다 끝나봐야,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가봐야 나가는 것이지. 아직까지 구름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지금부터 상승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썰레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물증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은 역시 상승세, 그죠? 꾸준하게 챈들 안에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현재 달러의 원화의 상승은 결국은 해외 시장에서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입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달러 대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3을 넘어서면서 1달러가 123엔을 넘어서면서 엔화가 급속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엔화의 무조건적인 약세를 도모했던 아베노믹스라는 게 사실은 일본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었다. 뭐 이런 소위 뭐라 그럴까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를 약세로 만들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 수출은 잘 되고, 그죠? 수익은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기술 개발이나 혁신에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거니까 현 상태에 안주하다 보니 결국은 일본 경제가 경쟁력을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그것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로 인해 가지고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개탄한 이야기가 큽니다. 그러겠는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와 강력한 경쟁국인, 그죠? 엔화가 이처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혼자서 강세, 엔화는 123, 124, 심지어는 뭐 150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물론 그건 어느 한 사람 이야기지 시장 전체의 견해를 대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엔화가 약세가 될 공산이 높다고 하는데 원화가 혼자서 독야 청청 강세가 될 리는 만무하고요. 이런 것들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선뜻 우리나라 주식을 못 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죠.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8원 이상 올랐네요. 그죠?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23까지 갔는데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오를 수밖에 없겠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죠? 나중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지금 사는 건 좋은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원화가 강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뜻 우리나라 주식을 살 리도 만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해외 시장 누구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름에 딱 걸려가지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죠? 여전히 후행스패는 캔들 숲에서 오락가락 갈 길은 방향을 못 찾고 있고 잘하면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조만간 오늘 내일이면은 구름을 넘어서서 나오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여전히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여전히 구름이 앞을 가로막이는 것은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구름 상단에 걸려 있고, 그래서 구름 상단에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는 구름 하단에 걸려 있고요.
하단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구름 하단에 걸려있고, 그러니까 후행스팬의 저항, 구름 하단과 상단의 저항을 벗어나야만이 확연하게 상승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우리 종목을 볼 겁니다만은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쯤 돼서 야,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지레 짐작하여, 그죠? 미리 그렇게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여서 미리 매수하는 것은 맞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안 될 경우에 손해가 막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덜 먹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WTI입니다. 그죠? WTI. 금이 그 뭡니까? 유가. 상승세죠. 그죠? 기준선 넘어섰고 약간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입니다. 그죠? 금은 역시 전제가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장했듯이 일단 타진 매도해 놓고 물량을 줄여둔 상태에서 기준선을 넘기고 구름 위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로 매수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리스크를 줄일 때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트코인은요. 여기서 매수 신호, 그죠? CCI로 봐가지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꾸준하게 가고 있죠, 그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일목균형표로 가서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비트코인은 매수 물량을 전에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서 CCI가 매수 신호를 나타낼 때에 비해 가지고는 물량을 조금 더 늘려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럴 때만 하더라도 CCI가 매수 신호였습니다만은 구름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매수하긴 하더라도 물량을 많이 가기가 좀 꺼렸죠. 구름 밑이니까. 지금은 CCI가 매수 신호인데다가, 그렇죠. 여기 매수 신호인데다가 뭡니까? 구름 위쪽이니까 전에 비해서는 구름 아래쪽에 있을 때에 비해 가지고는 물량을 좀 더 늘려가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볼 것도 없고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 것도 없고요. 그죠?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망.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요 구름 조금만 넘어가야 될 텐데 요 구름을 못 넘어가가지고 버벅거리면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온 다음에 확인하고 거래하시라는 이야기 됩니다. 넘어가려고 봤습니다만 참 나가기 어렵네요. 그죠? 후행스편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카카오는요. 여전히 구름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 위에 있는데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보는 과정이 오늘도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뚜렷하게 잘 보일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보더라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영 그렇고요. 우리가 그 추천 종목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있는 종목들 보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JYP 그래서 엔터 관련주 최근 들어서 우리가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JYP 또는 SM, YG, 하이브 오늘은 대체적으로 다 부진하네요. 그죠? 예, 하이브도 밀렸고, 그 다음에 YG도 조금 밀렸고, 그 다음에 SM도 밀렸고, JYP도 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하는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긴 합니다만은, S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트도 차트입니다만, 오늘 하락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 다른 엔터 관련 종목에 비해 가지고, 3.34%니까 다소간 하락폭이 좀 크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하고 소위 이제 회사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CJ ENM이 산다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카카오가 산다 하더라. 그래서 거의 이제 성사 단계인 것 같은데 현재 알려지기로는 이수만 책임 프로듀서가 그날 팔기는 팔겠는데 그거 말고 내가 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연봉 많이 달라 등등등의 다소간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그 매각 협상이 다소간 좀 암초에 부딪혔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M의 경우에는 현재 SM의 이때까지 키워왔던 이수만 프로듀서의 공적도 크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카카오나 그런 CJ나 대기업이 인수합을 인해가지고 보다 한 단계 더 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데 소위 매각이 다소간 좀 주춤거리겠다는 게 주가는 약간 뭐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야 그런 모든 요인들이 다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죠? 보이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차트를 보고 있다가 아직까지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펙 문제 없고 기준선 위에 있고 노 프로블럼인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막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되어서 주가가 시장에서 그걸 갖다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식을 더 끌어내리고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면 어쩝니까? 아닌가? 라고 일부라도 매도하는 소위 타진 매도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그 SM을 안 파는 건가요? 모르죠. 뭐 협상이란 게 그죠? 협상이란 게 항상 어느 한쪽이 이기기보다는 밀고 당기고 하다가 타협점을 갖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죠? 갖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결국은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분간 그런 것들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JYP는 뭐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구조한 상승세, 지 혼자 상승하다 조정받고, 상승하다 조정받고, 상승하다 조정받고,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G 마찬가지죠. 그죠? 상승하다 조정받고, 상승하다 조정받고, 뭐 특별하게 크게 뭐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마찬가지죠. 그죠? 하이브도 상승하다 조정받고, 상승하다 조정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름 받고 나가려고 말락하고 있죠. 조만간 구름만 나가봐라. 그러면 이제 SM이나 YG나 이런 것처럼 좀 더 상승폭을 늘려갈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들,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뭡니까? GS건설,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뭐, GS건설은 오늘 올랐네요. 그죠?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랐고, 현대건설도 나름대로 선보하고 있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태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주일 전쯤 됐나요? 뭡니까? 차트에서 보고 구분 바꾸고 나가지고 경찰해버린 종목이라서 몇몇 종목들 보여드렸죠. 뭐 있나요? 남해화학. 그렇죠. 남해화학. 구름 바꿔 나갔다가 뭐 오늘 좀 밀렸습니다. 뭐 밀려봤자 그죠. 뭡니까? 뭐 기준선 위에만 있다 그러면은 나가보다 조정받고 나가도 조정받고 나가도 조정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밀렸다 그래서 크게 뭐 무섭다거나 팔아라 한다거나 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꼭 팔아야 되겠다. 나는 차익, 자주 매매해도 괜찮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 한다면, RSI를 보시고, RSI. 오늘의 RSI가 70m 상 내려갔죠. 그죠? 내렸으니까, 오늘자로 70선 위에 있다가 70m 내려갔으니까, 굳이 RSI로 따진다면, 뭐, 차익 실현 정도 되겠죠. 그죠? 대신에, RSI로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줍니까? RSI가 팔라 그러면 팔고, 이런 경우에 RSI가 살아가면 도로 사고 하는 식으로 RSI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지 일목균형표라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목을 따르려면 일목을 따르고 아니면 RSI를 따르면 RSI를 따르고 그럼 일목도 따르고 RSI 따르고 하랍니다. 그러면은 RSI에서 한 3분의 1 따르고 그 다음에 일목에서 한 3분의 1을 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절충하는 전략이야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nyway 꼭 차익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RSI에서 단기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만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만은 기준선 위에서는 별 걱정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남해화학.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LGU 플러스. 여기는 아마 이거 LGU 플러스. 그죠? LGU 플러스. 여전히 구름 위에 있죠. 그죠? 특별하게 언급할 없을 정도로 상승 조정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천보 마찬가지죠, 그죠? 상승 오늘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상승 조정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다 했나요, 그죠? 남해화학, LGU 플러스, 천보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마트도 말씀드렸던가요? 이마트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름만 나가라. 그러면 산다. 그죠? 근데 이놈의 구름을 나가려고 말락하면서 꼭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네이버군요. 카카오는 구름 밖으로 나갔고, 네이버가 구름 밖으로 못 나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가면 뭐라 써야지 하는 이마트. 그죠? 등등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이거는 제가 추천한 정보가 아니고, 어떤 분이
여쭤보신 종목이죠. 한미 반도체 팔아야 될까요? 했던 종목이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갖고 있어봐. 그죠? 갖고 있어봐. 이제는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뭡니까? 구름 받고 나갈 때를 이제 수익을 벌라고 댐빌 종목이기 때문에 서둘러 팔 필요는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그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까 우리 안 본 종목 중에서 볼 거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 뭐 그런 정도, 그죠? 셀트리온은 제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고 매도하자 그랬죠, 그죠? 구름 받고 나가면 다 팔자. 일단은 뭐라 그랬죠? 다진 매도. 예, 기준선 밑이니까 다진 매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결국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제가 그림 그려놓은 대로 나갔다가 조정 보이고 나가죠. 그러니까 뭐 구름 받고 나갈 때 사도 되고, 아니면 나갔다가 조정 보일 때 그때 사도 되고, 아니면은 조정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 거니까 뭐 구름 나갈 때마다 따라가는 뭐 분할 매수,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나쁜 전략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구름 밑에 있을 때 이걸 바닥이라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름 밖으로 나갔을 때 매수하는 게 마음이 괜찮아요. 상승세니까. 그죠? 상승세니까 지가 이제는 오르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뭐 안전 내지는 좀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바이오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한다더라. 예전 어떤 누가 M&A 한다더라. 뭐 이런 루머 때문에 살아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상한가 갈 테니까 사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우 리스크를 작더라도, 리스크 낮더라도, 낮지만, 대신에 수익은 뭐 미디엄 리턴 정도만 바라더라도 배부르지 않나. 그죠? 갑자기 낙국지 나옵니까? 그죠? 평생 주식에 투자할 건데, 뭐 하루 이틀 대박 내고 끝날 일도 아니라 그러면은, 끝날 일도 아니라면 꾸준하게 이 바닥에서 오래오래 있으면서 꾸준하게 서서히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뭐 시황을 본다 하면 여전히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당장 우리는 물증이 필요하고, 그죠? 무슨 물증이야? 얘가 구름 위로 고개를 내밀 때까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이고요. 큰 흐름사로 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뭐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4번 파동이지 않겠냐 하는 신념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념과 현실에 달라질 때 어떻게 하느냐 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하간 아직까지는 우리의 신념이 세금이 4번 파동이라는 생각이 결정적으로 틀렸다라고 볼 수도 없죠. 지금은 여전히 조심 시장을 대하고 싶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라이브로 다시 똑같은 시간에 3시 반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